자, 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카레스 차량을. 지금 날씨가 많이 덥네요. 엔진 아직 좀 더운데도 떨고 있어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를 안 떨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차량을 지금 점검 중이에요. 일단은 배출가스가 잘 나오는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일단 배출가스 데이터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안쪽에 배출가스 호스를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확실히 집어 넣어야 되죠.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밀어넣어. 데이터 값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CO, HC, 람다 지금 공기량도 11.9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전체적인 그 데이터 분석해보면 CO가 굉장히 지금 높아요. HC도 지금 연료가 안 타고 있고, 또 람다가 완전히 농후예요. 농후. 1%가 좀 희박으로, LPG 차들은 좀 희박 조건이 좀 돼야 되거든요. 15.7대 1이 나와야 되는데 농후가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농후가 나온다는 거는 공기량이 적다든가 아니면 연료가 안 타서 공기하고 이제 비율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공기량이 적고 또 농후하게 나오는 건지, 연료 분사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디가 입구가 뭐 들어가는 공기가 생겼는지, 그걸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스켓 지금 탈거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 들어가는 공기가 흡기 매니폴드 쪽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가스켓 쪽으로 조금씩 스며듦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흡입 공기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공기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다른 공기, 그러니까 그 에어 프로세스에서 읽어야 되는데 공기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출가스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요거 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젝터 누설 테스트 한번 했는데, 그게 이제 더 많이 나와도, 인젝터가 누설이 안 돼도 연료량이 많아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서 또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조립을 마쳤습니다. 요 가스켓도 갈고, 네, 일단 가스켓 갈고 제가 인젝터 4번 교환했죠, 전편에. 뭐 나머지는 제가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흡기에 카본도 좀 슬러지를 좀 입구 쪽만, 완벽하게 하진 않고요. 들어가는 공기량을 좀 빨리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했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떨림이 좀 전과 같은지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의적으로 한번 물통을 제가 볼 수 있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시동을 가서 걸고 오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막 왔습니다. 지금 물통의 떨림이, 물통 안에 있는 물이 떨림이 어때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그죠? 그래서 지금 스캔2를 연결했는데, 스캔2를 해놓고 제가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가스켓, 지금 흡기 가스켓이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환한 거. 이 가스켓이 지금 조각조각 나죠, 이게.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이렇게. 가스켓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스켓은 이게 지금 일반 종이 가스켓이에요. 압축으로 만든. 그래서 가스켓은 들어가는 공기량, 흡입 쪽은 흡입 공기량을 차단시키고, 배기 쪽은 배기되는 곳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켓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교환해야 되고, 2차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공기량이 상당히 적은 공기량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아이들 상태에서. 근데 얘는 소모품이라 제가 교환했고, 약간의 누설이 있어서 교환을 했거든요. 그럼 2차가
또 하나 이제 제가 1차적인 고장과 2차적인 고장을 또 수리를 했잖아요. 2차적인 고장, 차 떨리고 흔들림. 근데 지금 상당히 어때요? 좀 전과 거의 뭐 진동이 없죠? 굉장히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LPG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은 배출가스를 또 봐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배출가스가 어땠는지, HC, CO, 그리고 람다 수치가 어땠는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가기 전에 제가 스캐너를 일단은 카렌스에다가 좀 맞춰놓고 갔다 와서 또 브리핑을 한번 해야 되니까 엔진 쪽으로 고장 코드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 네, 공해 시스템 RPM 이상 뜨네요. 자, 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출가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치기 전과 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다시 제가 후미 쪽으로 왔습니다. 자, 장착을 했습니다. 배출가스. 자, 똑같이 제가 방송을 재방송하듯이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CO가 3.45 정도 나왔죠. 3. 그리고 HC가 1700에서 2000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CO2가 0.8 아니 9.8 정도 나왔죠. 그죠? O2가 0.02 정도 나오는데 지금 1.1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람다 중요하죠. 람다가 지금 1.0 정도 나와요. 이게 1.0이 같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약간 희박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이게 좀 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0.8, 0.7, 0.817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FR,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공기 우리가 그 연비를 봤을 때 15.7대 1 정도 나오잖아요. LPG가. 그죠? 근데 그전에는 12.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수리한 후에 어때요? 15.0이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정상이에요. HC는 약간 더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흡기 정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 정도 교환하면 되지 않을까. 예. 어때요? 결과가 참 좋습니다. 일단은 차도 떨림이 없고. 다시 제가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엔진 룸 앞으로 왔습니다. 자, 똑같이 지금 물통은 올려져 있고요. 제가 스캐너는 배출가스 보기 전에 고장 코드를 하나 띄워놓고 갔습니다. 예, 공회전 제어 시스템. 예, RPM이 뭐 상승한다고 나오는데 이 RPM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인 정비, 인젝터에서 문제가 돼서 엔진 떨림, 2차적인 정비, 흡기가 스케돼서 누설이 돼서 2차적인 떨림. 자, 3차 정비 제어 시스템 공회전 요거 뺄게요. 자, 공회전은 지워요. 기어고 제어 시스템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살짝 팬이 돌 때 좀 더럭 하고 떨었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옆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라이브로 느껴져요. 이게 요런 게 가장 프로페셔널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 정비센터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차가 출고가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작은 미세한 거라도 지금 문제가 되면 나중에 저한테 신용도가 바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참 무단히 노력을 해야겠더라고요. 자, 제가 영상에 이걸 한번 담아볼게요. 잘 보세요.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이 공회전을 지으면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문제가 됐다고 지금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ECM이라는 모듈에서 뭔가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알고 또 수리를 하고 이 부분을 또 해결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일반 정비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 외에 정보를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지금 요 인터페이스 좀 교환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와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페이스를 교환해 온 차예요. 지금 보시면 차 지금 떨죠, 약간. 자, 떨다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꼭 우리 낚시할 때 입질 온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제어 시스템이 와요. 근데 그전에는 인터페이스가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교환했어요. 근데 어때요? 인터페이스를 교환해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저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정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주 지금 아까 보면 배출가스도 정상이에요. 이 차는 지금 정상으로 지금 진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시동을 걸어놓고 보니까 또 하나 고정 코드가 뭐예요? 제어 시스템 이상, RPM이 불안정하다. 그거 한번 봐라. 그래서 이 스캐너에서 나오는 이런 고정 코드는 뭐냐면 우리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팁. 뭐 100원, 200원 팁 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 EV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걸 교환해라가 아니에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요즘 정보를 너무 많이 혹사시켜요. 너무 많은 정보를 알다 보니까 정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지 못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스템을 다 교환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공회전 제어 이상, 그래도 이거 지금 뭐 하실 거예요? 보면 ISC 밸브 이거 갈고 왔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ISC 밸브 여기 한번 내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교환하고 왔죠? 여기 안에 보이시나? 예. 이거 교환했잖아요. 교환돼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교환하고 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얘가 고장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요새는 고장 개소가 다양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1차적인 문제, 2차적인 문제, 또 3차적인 문제, 또는 4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수리했다고 해서 수리가 다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한 가지가 물론 뭐 집도를 해서 1차적인 수술로 끝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선책으로 다음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까지 예방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자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더 많은 진도를 안 나가게 돼요. 하지만 정비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거 말씀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리하고 안 하고 내 병을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건 누구예요? 본인한테 선택하고 만들어야죠. 그러지만 시그니처가 이거다 그럼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왜 공회전 이게 뜨는지 제가 다 볼게요. 지금 요즘 차량들은 보면 이 앞쪽에 요거는 좀 치워놓겠습니다. 차량 앞쪽에 보면 ECM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제가 옆에 카바는 좀 뜯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카바 벗기는데 여기 ECU인데 ECU를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도 떨고 있어요. 약간. 네. 지금 횡이 돌 때마다 이렇게 좀 RPM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한번 제가 흔들어 볼게요. 자, 흔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지금 흔들리는, 이거 흔들어서 엔진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제어 시스템, 아이고, 시동이 꺼졌네요. 이 순간에 시동이 꺼졌어요. 자, 틀림없이 이 부분에 시그니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요거, 확인해 보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ECU를, 안쪽에 있는, 겉에 있는 카바를 띄워놓고 지금, 커넥터 섹터를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고 지금 핀 수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어보고 한번 재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이 걸렸고요. 동전처럼 엔진이 진동을 하는지 커넥터를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주의를 해야죠. 지금 안쪽에 있는 전자제어는 어디 쇼트만 나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피복을 벗긴 상태에서 보호 카바를 벗긴 상태에서 지금 해보는 거니까. 자.
흔들어 보고, 좀 전처럼 배선도 움직여 보고, 흔들어 보고, 또 반대로 또 제껴 보고. 좀 전에는 커넥터 이쪽에 배선을 좀 잡으면 시동이 엔진이 떨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수리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컴퓨터를 좀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를 교환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배선을 피복을 벗긴 상태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안쪽에 있는 그 암 커넥터하고 수 커넥터의 접촉 불량을 확인해서 제가 핀 수정을 다시 했어요. 떼서 핀을 일일이 떼가지고 제 방법으로 핀 수정을 했거든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운전자분이 상당히 많은 그 카센터를 수레 정비를 했어요. 고장 코드를 그 샵에 방문할 때마다 찍어 볼 때마다 고장 코드가 뜬 거를 계속 교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요. 항상 정비를 할 때 뭐든 그래요. 기본적인 거에서 출발을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계속 뭐 표출되는 부분, 뭐 머리가 아프다 해서 뭐 뇌가 뭐 어디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답답하게 밥을 먹었는데도 체하거나 뭐 아니면 소화가 안 돼도 머리가 사실 어지럽거든요. 그런데 머리 뭐 CT를 찍어보고 MRI 찍어봐도 원인이 안 나오죠. 그렇듯이 자동차도 뭐 지금 제가 ECM까지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해서 뭐 수리를 마쳤는데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정비를 충실하게 한다면 뭐 1차적인 문제, 2차적인 문제, 또 3차적인 고장이 났다 해도 하나씩 뭔가 해결해 나가면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고 또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비를 하면서도 정비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풀어 나가면 모든 게 할 수 있어요. 다만 기본이 돼 있어야죠. 기본. 그래서 근데 이 차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아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자동차를 수리한다든가 답이 있냐 그거를 또 뭐 어떤 부품을 계속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한다면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동차는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동차를 내가 운행을 하고 운전을 해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상대방한테 너도 같은 차종이니까 너도 이걸 수리해 라고 하지만 그 차는 그게 고장이 아닐 확률이 몇 프로에 50%란 말이에요. 50%. 그럼 50%의 모험을 거는 거예요. 물론 싼 부품이면 싸서 수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교환을 해도. 그렇지만 고가의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운전할 때 위험을 초래했을 때 시동을 꺼진 현상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에 뭐 운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를 찾아서 꼭 정비를 하고 또 문의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냐 아니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차를 이틀 동안 이렇게 정비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무리를 해서 이제 출고를 할 건데 여러분도 꼭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꼭 걷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접촉 불량이 이상 없네요. 차도 아주 안정적이고. 이 차가 시동 꺼진 증상이 내일 발현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와서 어제 안 됐던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 어제 ECM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정리한 상태에서 아침에 시동을 걸어보니까 아주 정상이에요. 그래서 필드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지금 배선 이쪽 필드 처리 한번 하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찍어볼게요. 필드 처리할 때는 제가 쓰는 전기 테이프가 있어요. 요거는 일반 테이프가 아니고 여기 일반 테이프인데 요거를 꼭 필드 처리할 때는 꼭 이걸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친구가 와가지고 이걸 지금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어제 같이 영상을 지금 올렸는데 문제가 사실 이 차주분이 열이 받았을 때 뭐 그때 차가 시동이 꺼진다고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맥 딱 맞는 것이 이 차가 냉각 팬이 회전할 때 어제 영상 봤을 때 보면 떨잖아요. 이게 많이 떨었을 때 시동이 딱 꺼졌어요. 제가 ECM 점검할 때. 그러니까 이 차주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열이 받았을 때 증상이 발현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보니까 딱 여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원인하고.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이 뭐 발현이 됐는데 첫째는 얘기했지만 흡기 누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적인 문제, 뭐 그 점화 플러그, 점화와 관련된 게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세 가지 총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ECM 배선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를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어디 가서 그 정비사분들이 하는 말이 다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차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거를 수리해가지고 왔거든요. 온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지. 그래서 이 차가 이제 팬이 돌 때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냉각팬 부분은 제가 차주분한테 상의를 해서 30만 킬로도 뛰었고 키로수도 많이 됐고 해서 팬이 돌 때 저항이 많이 걸려서 시동이 꺼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정비를 하시지 안 할지는 이따가 와서 마무리하고 나서 추가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차주분들이 사실 주머니 사정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차주분들이 수리하고 나서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차 잘 고쳐줬다, 이상이 없다, 감사하다. 그럼 저는 또 진일보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학습하는 마음으로 제가 차를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ECM 그리고 또 하나 인터페이스를 교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차를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촬영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센서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농우 시박이 야, 차 참 고장이 다양합니다.